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회계자산고일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박인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계자산관리과 하면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회계 자산관리는 뭐고, 그 다음에 회계는 뭐고, 주식은 뭐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의문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질문하는 Q&A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크게 회계자산관리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무엇을 배우는지, 두 번째는 공부하기는 어렵지 않은지, 세 번째는 학습 환경은 어떤지,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회계자산관리과의 학습 환경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큰 4개 영역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배우느냐인데, 그것도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우선 회계자산관리과의 전공은 뭐고, 그 다음에 그 회계 전공 속에 있는 세무회계는 무엇이고, 또 주식투자 전공은 무엇인지 각각의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회계자산관리과는 세무회계 전공하고 주식투자 전공 2개의 전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존에 세무회계 전공만 하던 것을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회적인 요구가 많아서 주식투자 전공을 하나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무회계 전공은 무엇을 공부하나요? 세무회계 전공은 크게 세무와 회계에 관한 전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세무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활동에는 세금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실무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무회계에서는, 세무전공에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런 것들을 크게 공부하게 됩니다. 중요한 전공만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법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거래하는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죠. 간접세, 우리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세. 모든 사람들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그 소득세에 관한 개념을 보게 되는 거고요. 법인세는 사람이 아닌 법인, 회사에 대해서 내는 세금,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세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는, 우선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기록함으로써 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그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가 어렵다, 처음 들어본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익숙하게 활용이 되는 사실은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어려운 이해관계자란 말이 나왔는데, 그 이해관계자라 하면 그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 안에 있는 경영자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고객이라든지, 그다음에 채권자, 주주, 정부 이런 사람들이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얻고자 하는 정보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회계예요. 그래서 이 회계 전공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회계원리, 기본적인 회계 정보를 어떻게 가공해서 정보 전달할 것인지 하는 기본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외부에 공시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증권거래소라든지 외부 기관들의 우리 재무제표를 공시한다고 하죠. 공시할 때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게 바로 재무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회계는 내부뿐만 아니고 주로 이제 외부 또는 주로 내부 관계자죠. 아까 얘기했던 종업원이라든지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관리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분야를 공부하게 되고요. 자, 전산회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산회계 자격증,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이런 것들은 회계뿐만 아니고 세무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근에 기업 환경이 전부 소프트웨어를 통한 전산화 환경에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증을 사실 국가공인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전공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몇 타의 과목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과목은 이런 겁니다. 자, 세무회계 전공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회계라고 하는 걸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있어요. 근데 기업은 기업 내부에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도 있고 외부에는 채권자,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죠. 채권자가 있고요. 투자자, 주주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주는 물론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외부에 있죠. 여러분들이 보통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여러분들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외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런 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우리 회사로부터 간섭을 하고 또 세금을 얻어가고 하는 정부 과세당국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구매하게 된 고객 이런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회계는 오른쪽에 써져 있는 것처럼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현금흐름표라든지 자본면도표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죠.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경영자 같으면 우리 회사를 어떻게 자원을 배분해서 회사를 잘 운영해서 이윤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작년의 재무제표 오른쪽에 있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나 자본면도표를 통해서 자본의 그런 기존의 재무상태를 가지고 이번에 재무상태를 어떻게 건져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작년의 손익보다는 올해 손익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지 현금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관심이 많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경영을 통해서 성과를 높이려고 하겠죠. 자, 종업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적법한 건지 적합한 건지 또는 그 대가는 충실히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런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는 마찬가지죠. 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줬는데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 회사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라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겠죠. 주주도 마찬가지예요. 주주들은 뭐겠어요? 자기들이 투자했던 금액에 대해서 주주들은 여러분들 주식을 사게 되면 뭐 어떻게 되죠? 매매 차익을 획득한 동시에 배당을 얻게 되죠. 배당금.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정말 이익이 많이 나야 배당을 많이 주겠죠. 이익이 많이 창출하고 있는 기업인지 그 다음에 또 이게 미래의 기업 가치가 높아서 사두면 매매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정부는 이 사람들의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공시가 돼서 그 공시된 정보를 봤더니 이익이 적절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 이익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그렇죠? 저 거짓말로 거짓 보고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죠. 그 다음에 고객들은 어떤 제품을 샀는데 그 제품이 적정한 가격인지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진을 남겨놓고 너무 폭리는 취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관심을 갖는 관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회계예요. 그래서 회계가 사실은 기업에 있어서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회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우리가 세무회계 전공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 주식투자 전공은 그럼 무엇을 공부하는가요? 자, 주식투자 전공은 우리가 최근에 저금리 시대 앞으로 우리가 금리는 지금
최근에 조금 오른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저금리 시대가 분명해요. 현대사회는 일반적인 소득을 모두 추축하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취직하면 뭐해? 취직하면 정말 집을 살 수 있어? 이런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소득 활동 외에 내가 근로소득하는 것 외에 기타의 투자 활동이라든지 세무 활동을 통해서 뭔가 좀 부를 축적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소득을 안분하는 투자 활동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특히 그런 투자 활동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주식 투자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미래의 개인적인 투자 수익도 가져준다는 것이죠. 자,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 복권 사듯이 그냥 투자하는 것이 사실 현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여 건전한 투자 수익을 올리고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 전공에는 주식 투자론, 크게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일반론이죠. 일반이론, 그 다음에 자산관리론.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외에도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채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자산들이 많죠. 그런 자산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TV나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시장에 대한, 특히 요즘에 무슨 뭐 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런 코인 등에 대해서도 자본 변동에 대한 차트를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차트 분석이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 아까 했던 우리 회계에서 배웠던 그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이런 큰 영역으로 4개 정도의 어떤 그 교과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주식이 뭡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있죠. 들어는 봤고 다 아는데 주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투자의 수단인지. 자, 첫 번째, 주식은 주주들에게 발행되는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 있죠. 주주. 기업의 주인은 바로 주주죠. 그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증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식은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우리 자본시장 하면 여러분들 은행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죠. 이런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하죠. 거기서 거래되는 게 바로 주식인데,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가치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고 하면 미래에 이 기업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투자가 몰리게 되면 그 주식에 대한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럼 이 주식 투자의 매력은 뭘까요?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경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가질 수 없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으로써 삼성전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미래에 발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의 가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여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매력이죠. 일반 뭐 도박이라든지 투기하고는 다른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당한 자본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가치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나는 주식 사기만 하면 뭐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기 투자를 많이 권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내가 투자한 자본에 따른 이득을 그만큼 상대적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매력은 뭐냐면, 이거는 다른 자본하고 다르게 우리 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와 다르게 주식은 사두면 매매 차익뿐만 아니고 그 회사가 주식 가치는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이익에 대해서 수시로 배당을 줘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이 배당을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이익만 발생이 되면. 그래서 그 배당을 얻는다는 것도 큰 매력이죠. 사실은 주식화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배당 수익은 챙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회사 학교 전공에 대해서 세무회계 전공하고
다음에 주식 투자 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질문이, 공부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첫 번째가 수학 잘해야 하나요? 또 아니면 입학점 그러면 미리 공부해야 되는 건 없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보면 첫 번째, 수학을 잘해야 됩니까? 전혀. 수학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수학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크게 보면 우리 회계에서 배우는 거에 자산은 근데 부채 플러스 자본, 이익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 이런 개념이거든요. 뭐 큰 여러분들 무슨 뭐 복잡한 미분적분이 필요하거나 통계가 필요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주 국한에서 일부만 필요한 정보를 가공할 때 일부 하는 것이지, 수학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입학 전에 미리 알아보거나 공부해야 할 것이 있나요? 자, 물론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경제 뉴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경제에 대한 관심, 뉴스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더라? 회사에서 이번에 뭐 어디 투자를 했다는데 이거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이런 회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경제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제품들이 앞으로 각광받게 될까? 그 제품이 각광받는 회사들은 주가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관심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도 해결을 할 수 있고, 해결함으로써 흥미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 혹시 처음에 오다 보면 대학 진도가 아무래도 좀 빠르고 하다 보니까 회계 원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따라가는 좀 뒤처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학교 전에 공부를 해야 됐다 싶으면 회계 원리 책, 그 다음에 회계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회계 원리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도 많이 있고 뭐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회계자산관리과의 어떤 학습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는 얘기죠. 자, 첫 번째는 용인예술과학대 회계자산관리과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회계자산관리과의 교수진은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자산관리과의 강의 시설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회계자산관리과의 위치는, 자, 보면 서울에서 5,002번 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타면 학교 정문 앞에 바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 수원이나 성남광역버스나 경전철이 학교 앞에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용인터미널에 오는 시외버스들, 전국 각지에서 다 오는 시외버스를 타게 되면 도보로는 정문까지 5분, 정문에서 바로 붙어있는 게 저희 과예요. 저희 과 강의실은 정문 바로 있기 때문에 거기 공영터미널에서도 5분이면 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 우리 용인 시내에는 기흥 신갈에서부터 에버랜드로 가는 경전철이 있죠. 그 경전철역도 있습니다. 경전철역에서도 마찬가지로 5분에 10분 정도면 도보로 학교 강의실까지 도착이 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1분가량이 되고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한번 걸어서 강의실까지 한번 가봤어요. 그거를 뒤에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교 정문 앞 정류장에서부터 강의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길 건너에서 타시면 되고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강의실까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버스를 내려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건너편에서 아침에 통학을 하시면 대청문이 있죠. 자, 학교 정문을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정류장에서부터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자,
들어오시면 학교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우리 강의실은 바로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국제관 빌딩 있죠? 자, 들어서 정문에서 집합하고요. 보시면 국제관 1층에서 계단 올라서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화사가 있고요. 자, 다시 3층으로 올라가시면 회계 자전거일까봐 위치하고 3층에 강실이 쭉 있고요. 저 끝에 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강의실이 있고요. 실습실. 자, 우리 전산에게 실습하는 실습실이고요. 자, 우리 교수님이 하고 계시네. 교수님 강의실이 있고요. 그래서 국제관 3층 자 출근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회계자산관리과의 교수님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하는 얘기죠. 첫 번째, 세무회계 전공 교수님들은 경영학 박사 4분, 경제학 박사 2분에서 6분이 계시는데, 자, 경영학 박사 하시는 분들은 3명은 회계를 전공하셨고요. 한 분은 회계에서도 세법과 더불어서 세무회계를 전공하셨죠. 그다음에 경제학 하시는 분은 화폐금융론, 투자론을 전공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6분들이 세무회계를 여러분들 아마 강의될 거고요. 주식투자 전공은 경영학 박사 3분, 경제학 박사 2분에서 마찬가지로 경영학 박사 하는 분들은 재무관리하고 투자론, 그다음에 경제학 박사는 화폐금융하고 증권투자를 전공을 하셨어요. 그 밖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세무회계 전공하고 주식투자 전공에 대해서 주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밖에 외부에 이제 개미미라든지 초빙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외부에도 몇 분 경영 경제 관련해서 그다음에 일반 교양 관련해서 몇 분 추가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못지않게 여러분들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회계자산관리과의 강의실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실제로 강의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자, 우리는 지금 학교에 정문 들어오시면 거기 들어와서 바로 왼쪽에 국제관이라고 있는데 국제관의 3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3층인데 계단으로 오실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서 강의실 거꾸로 쭉 그 3층에 있는 저희 강의실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그걸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의실을 소개하겠습니다. 3층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쭉 따라오시면 첫 번째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9호 강의실, 그 다음에 강의실 사물함이 있고요. 여기는 308호 강의실, 310호 강의실, 그 다음에 계단 출입구가 있고요. 307호는 자유열람실입니다. 자유열람실. 독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는 311호. 311호는 실습실입니다. 자, 306호 일반 강의실입니다.
그리고 사물함이 있고요. 쭉 가면 (305) (304호) 자, 여기는 교수님 연구실이고요. 그래서 대강의실, 이렇게 우리 강의실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끝으로 졸업 후의 진로는요,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2년제 우리 학교를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취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고 좋은 분야에 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크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과거에 우리 대학의 취업 상태를 보고서 제가 설명을 나눠놨어요. 3개로. 첫 번째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은 뭐가 있고, 여러분들 자격증을 되게 궁금해하세요. 두 번째는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는지, 세 번째는 취업은 잘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각각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전공 취업을 위해서는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꼭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100% 있어야 취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세무회계 전공에서는, 그러니까 세무회계 전공하고 주식투자 전공을 나눠서 우리가 자격증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세무회계 전공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이런 것들이죠. 이런 자격증들은 물론 따기가 좀 힘들고 좀 시간이 더 필요하죠. 사실 졸업하고 바로 따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처럼 공부를 좀 더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할 수 있고요. 이런 분야들은 자격증을 따면 바로 취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식투자 전공은 뭐 자산관리사라든지 주식투자 운영사,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펀드 매니저, 권유 대행인.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를 지금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격증이 되겠죠. 자, 그 밖에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들은 좀 시간이 필요하고 재학 중에 따기에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 그러면 여타의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전산회계, 전산세무회계, ERP 정보관리사, ITQ,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세무회계, 기업회계 이런 자격증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가운데 줄에 써놓은 이런 자격증들은 어떤 분야를 가더라도 전공을 이수했다라고 하면 자격증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한, 꼭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자격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무회계나 주식투자 전공을 하게 되면 어떤 분야에 취업하게 되나요? 자, 세무회계 전공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아까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은행원, 그다음에 회계사무원, 그다음에 세무공무원, 그다음에 회계법인의 그 스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회사들은 다 취업이 회계 전공자를 뽑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비전공자들은 자기 직무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분야에 만약에 배치가 되죠. 취업이 되더라도. 그렇지만 대부분 세무회계 전공자들은 자기 전공을 그대로 찾아서 그 직무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투자 전공은 아까 말씀드린 펀드 매니저, 증권 중개인, 그 다음에 주식투자 분석사,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이런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세무회계과 또는 주식투자 전공의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현재까지 대충 평균 70% 정도. 전공 취업률은 100%라고 봐도 돼요. 저희가 정원이 100명이 안 되니까 95%면 뭐 한두 명은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따로 하는 것이지 대부분 자기 취업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취업을 하는 것은 대부분 회계, 세무, 주식투자 이거 관련해서 취직을 100%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70%라고 하면 나머지 30%는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 30% 속에는 여러분들이 편입을 한다거나 공무원 시험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무슨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그냥 자기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업 분야도 말씀드린 대로 금융업, 일반 기업,
제조업 서비스 농라에서요. 그다음에 회계법인, 세무사 사무실 이런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분야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회계자산관리과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